제가 평평사마귀를 전문적으로 많이 치료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치료받으러 오십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하게 좋은 효과가 나오는 재현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치료법을 활용해서 치료해야 더욱 효과적으로 재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 라이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평평사마귀 치료에 대한 모든 방법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치료법과 과연 자연 치유가 가능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평사마귀를 전문적으로 많이 치료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치료받으러 오십니다. 기본은 레이저로 치료하지만 경구약이 필요하신 분, 바르는 약이 필요하신 분, 냉동치료가 필요하신 분, 레이저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분 등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레이저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O2 레이저와 어빔야그 레이저가 있습니다. 평평사마귀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평평사마귀 병변을 직접적으로 태워서 없애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의 확실성이 가장 높고 재발률이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보통 CO2 레이저가 좀 더 샤프하게 평평사마귀를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두 번째, 혈관 레이저입니다. 사마귀 치료에 혈관 레이저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평평사마귀보다는 손발의 보통사마귀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이빔 퍼펙터와 같은 595나노메타 혈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며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 환자 44%에서 완치가 되었고 56%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 합니다. 두 번째, 약물 치료입니다. 알다라크림, 5% 이미키모드 연고가 있습니다. 국소 면역 조절제로 선천 면역과 세포 매개성 면역의 작용을 향상시켜 항바이러스 효과를 냅니다. 사용법은 일주일에 3회 취침 전에 도포하고 최대 16주간 사용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가려움증, 따끔거림, 홍반 등 미약한 불편감만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량 시메티딘 경구 약물입니다. 시메티딘은 위궤양, 위염에 사용하는 위장약입니다. 이 약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세포매개성 면역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통해 치료 효과를 냅니다. 체중에 따라 kg당 40mg의 시메티딘을 하루 2번 복용합니다. 복용 후 소양증과 홍반 등 미세한 부작용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세 번째, 이트라코나졸 경구 약물이 있습니다. 이트라코나졸은 항진균제로 무좀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아직 정확한 기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마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트라코나졸 200mg을 하루 2회 나눠 복용합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번째, 아시트레틴 경구 약물이 있습니다. 아시트레틴은 2세대의 레티노이드 제제로서 중증의 건선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작용 기전은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각질세포 내에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트레틴 230mg을 하루 1회 복용하며 부작용으로는 피부 건조, 입술염, 구역, 가려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치료입니다. 냉동치료는 손발 사마귀 치료 시 가장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평사마귀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 이유는 치료 부위만 정확히 타겟해가지고 치료하는 게 어렵고 치료 후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피에 사마귀나 사마귀 병변이 뭉쳐 있거나 하면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DPCP, DNCB 면역 치료입니다. 면역요법은 피부에 직접 도포하는 물질로 접촉 항원에 의한 지연성 피부 과민 반응을 유발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술은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도포해야 되는 물질로 대학병원급 정도에서만 보통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일하게 좋은 효과가 나오는 재현성입니다. 논문에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 시메티딘이나 이트라코나졸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보조적인 치료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성공률이 높고 효과가 확실한 레이저 제거를 모든 병원에서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이저가 가장 중요한 치료인 것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치료법을 활용해서 치료해야 더욱 효과적으로 재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가장 먼저 CO2 레이저로 꼼꼼히 제거를 해보고 만약 재발을 하거나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경우는 시메티딘 경구 약물을 함께 사용하면서 레이저를 시행합니다. 그래도 재발을 하는 경우는 그 외에 다양한 치료법을 혼합하여 치료를 합니다.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법도 저만의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평평사마귀 치료의 가장 큰 불편함은 치료 후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관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관리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레이저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술 후 듀오덤을 안 붙이는 치료법. 두 번째, 세수, 샤워, 화장이 가능한 치료법. 세 번째, 2번의 반복 치료로 평평사마귀를 박멸을 합니다.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매우 드뭅니다. 제가 평평사마귀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경우가 자연치유를 기다리다가 더 번지는 경우입니다.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상담 후 자연치유될 수도 있으니 한번 기다려본다고 치료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3개월 후 전신에 수백 개가 번져서 왔습니다. 만약 평평사마귀가 10개 이내면 자연치유될 수도 있고 놔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50개면 자연치유 확률이 더 낮고 100개면 더더욱 낮습니다. 그래도 자연치유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평평사마귀 개수가 20개 내외면 기다려볼 수 있으나 그 이상 되면 자연치유 확률보다 커지는 확률, 속도가 월등히 높으니 치료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율무와 같이 다양한 민간요법이 나옵니다. 효과에 대해 피부과 논문 등에는 찾아보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평평사마귀 치료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 더 악화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 레이저로 꼼꼼히 잘 제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의학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